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치러진 제1차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그동안 봐왔던 실험평가 문제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쉬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 수험생들의 점수가 실험평가 때보다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립평가원은 상위권 50%에 들고 있는 수험생들의 평균 점수가 50점에서 60점 정도는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관심을 모았던 1차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걱정했던 것보다는 쉬워 수험생들을 안도하게 했습니다. 처음 실시된 시험인 만큼 커다란 부담감을 가졌던 수험생들은 막상 시험을 치르고 나서는 실험평가보다는 대체로 쉬웠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남을 정도로야 좀 쉬운 편이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예상했던 그런 문제들하고 많이 이렇게 비슷했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쉬운데요. 보면은 다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 보면은 다 쉽게 나올 것 같은데. 입시 전문기관들도 수리탐구 1영역에서 깊은 사고력을 요하는 일부 문제들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실험평가 문제보다 쉽게 출제돼 상위권 학생들의 점수가 3점에서 5점 정도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그동안 이과생들에게 유리하다고 인식되온 수리탐구 2는 과학탐구 분야가 쉬운 반면 사회탐구 분야는 비교적 어려운 문제들로 이루어져 논란의 소지를 줄이려 한 노력이 돋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수학능력시험의 그 근본 취지인 통합교과서적인 그런 내용이 출제됨으로 인해서 그 교과서 내용이 기본 원리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면 모두 다 풀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출제였다고 생각됩니다. 국립교육평가원은 이번 시험의 출제 원칙을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과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초 능력을 측정하는 데 두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시험에서는 여러 핵심 개념과 원리들을 단순히 암기하고 있는 학생보다는 그것들을 활용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도달하도록 하는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더 높은 점수를 얻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국립교육평가원은 이에 따라 상위 50%에 드는 수험생들의 평균 점수가 50점에서 60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일선 교사들은 이번 시험이 단순 암기 능력을 기르는 주입식 학교 교육을 지향하고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20일 실시된 94학년도 제1차 수학능력시험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가 200점 만점에 98.3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170점 이상 고득점자는 8천여 명으로 인문계보다도 자연계가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계의 압도적인 강세였습니다. 이준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발표된 1차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180점 이상은 모두 1,743명으로 이 가운데 인문계가 438명인데 비해 자연계는 1,305명입니다. 170점 이상 8,510명 가운데 인문계는 2,372명, 자연계는 6,138명입니다. 160점 이상으로는 인문계 6,950명에 비해 자연계는 15,657명으로 자연계가 압도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험이 자연계 학생들에게 유리했다는 증거지만 집단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해명입니다. 수리라든가 탐구 쪽에 수리탐구 쪽에 점수가 높은 이런 경향을 봤을 때 각각의 차별이 없는 그런 경향을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무엇이냐면은 자연계 학생은 일반적으로 수준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성적 분포는 160점 이상이 2만 2천여 명, 120점에서 160점 사이가 16만여 명, 80점에서 120점 사이가 30만 3천여 명, 그리고 80점 이하도 23만 3천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성적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그리고 재학생이 졸업생보다 약간씩 높았습니다. 성적은 오는 24일까지 개인에게 통보되며 수험생들은 오는 11월 16일에 실시되는 2차 시험을 치른 뒤 점수가 높은 쪽을 골라 대학에 지원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험 잘 치셨습니까? 네, 시험 치지 않고 사는 세상은 언제쯤 올 것인가? 당사자로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그 답은 경쟁이 인원한 당분간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대답입니다.
네, 오늘 9시 뉴스는 오늘 있은 수학능력 시험부터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KBS 뉴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실시된 제2차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지난 8월에 치른 1차 시험 때보다 수험생들의 점수가 전체적으로 약간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준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 입시 전문기관들은 언어 영역의 경우 1차 시험보다 약간 어려워 상위권은 변동이 없겠지만 중하위권은 평균 1, 2점가량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수리탐구 영역은 1차에 비해 쉬워 중상위권은 1, 2점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탐구 영역 2는 과학과 사회가 모두 1차보다 어렵게 출제돼 전체적으로는 성적이 약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시험 때 그래도 좀 쉽게 나왔고 이렇게 공부를 좀 별로 안 했는데 2차 시험 너무 어려웠어요. 특히 언어 영역이 굉장히 시간이 부족했고 대체적으로 어렵다 생각합니다. 국립교육평가원은 난이도를 1차 시험과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해 문항과 내용을 같은 유형으로 출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수학능력 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적응도가 높아지고 그동안의 성적 향상도를 감안하면 평균 성적은 비슷하거나 약간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석 달간 더 공부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학력이 향상됐을 것이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난이도를 조정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제본부는 또 1차 시험에서 언어 영역이 쉬워 문과생들이 불리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는 약간 어렵게 출제해 문과, 이과의 성적 차이를 없애려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차 시험 결과는 다음 달 20일 개인에게 통보되며 곧바로 특차 모집과 전기대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내 점수로 어느 대학의 어느 학과에 지원이 가능한가. 본고사를 치른 학교의 경우에는 비슷한 점수가 몰리기 때문에 본고사 점수가 합격의 변수입니다. 우선 수학능력 시험 점수만을 기준으로 할 때 지원 가능 대학과 학과를 전망해드리겠습니다. 김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시 전문기관들은 지난 1차 시험 때 8,400명이었던 170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7,000명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지난 8월에 치러진 1차 시험 성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입시 전문기관들이 수능시험 성적만으로 예상한 각 대학의 지원 가능 점수는 인문계의 경우 173점 이상은 법학과 등 서울대 상위권학과, 166점 이상은 국어교육과 등 서울대 중위권학과와 연고대 상위학과, 158점 이상은 연고대 중위권학과와 경북대 영어교육과 등 지방국립대 상위권학과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148점에서 155점 사이는 성대 행정 등 중위권대학, 132점 이상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110점 이상은 4년제 전기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연계의 경우 179점 이상은 물리학과 등 서울대 상위권학과, 171점 이상은 토목공학과 등 서울대 중위권학과와 연고대 의예과, 경희대 한의학과, 포항공대 물리학과, 160점에서 168점은 고대 전산과학, 이대 의예, 부산대 약학과 등 지방국립대 상위권학과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151점 이상은 건국대 등 중위권대학에 지원이 가능하고 135점 이상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그리고 113점 이상은 4년제 전기대학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수학능력 시험하러 가는 학생들은 그 가중치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인 점수보다는 거기에 변화되는 점수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입시 전문가들은 따라서 지금부터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의 입시광을 면밀히 분석해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